오늘도 여김없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하게 반등한 후에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도 이번에는 미국 증시를 따라서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42,145달러. 자, 물론 비트야 조정받을 시기가 돼서 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부디 이후에도 미국 증시와는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에 관련된 소식들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인 제재에 직면하게 되면서 투기 등급으로 6단계 추락, 국가 부도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럴 때를 대비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에 러시아는 금을 굉장히 많이 사들였었습니다. 자, 과연 러시아가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될 것인가?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2차 협상을 종료했는데 기대했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심지대 폭격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악마 같은 놈들인데, 합의안에는 민간인들이 대피할 동안에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한때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에어드랍 하겠다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흥분하게 했었으나, 곧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에어드랍은 좀 힘들 것 같다, 대신에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NFT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실시되게 되고 나면은 미국 내에서의 비트코인 수요는 줄어들 수 있겠으나 신흥국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밝히기를 미국 내에서 금리 인상 때문에 비트코인과 금 등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주되는 자산 수요가 감소될 수 있겠지만은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신흥국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흥시장에서 비트코인 수요를 늘림으로써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수요 감소를 보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신흥국 입장에서는 금과 은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하나하나가 다른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약자들인 신흥국들을 비트코인이 도와줄 수 있을까? 특히 저는 앞으로 이 통화시장이 좀 변한다 할지라도 엘살바도르가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보시는 병원들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수익을 통해서 설립한 동물병원들이라고 하죠. 치보 동물병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동물들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치료비도 굉장히 싸다라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 몇 명, 그리고 재무부의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닭대가리가 모이를 쪼듯이 비트코인을 쪼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마크 워너, 잭 리드, 셰로스 브라운 의원 등은 미국의 해외자산통제국에 지금 러시아가 제재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라면서 서한을 보내가지고 갈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디파이 가지고 징그럽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그냥 한 곳에 몰아놓고 우주로 던져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들과는 반대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 한 명이 테드 크루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는 최근에 엘리자베스 워렌 등 미국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비트코인은 어떤 단체나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텍사스는 전세계 암호화폐의 그라운드 제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명 기업가이자 샤크탱크의 진행자인 케빈 오레리와 만나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담화를 주고받았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힘을 좀 써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해서 미국의 또 다른 채권 왕인 빌 그로스가 비트코인에 소액 투자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에 거품이 좀 껴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잠깐 발가락을 담궈보겠어. 자, 이러한 부자들의 소액 투자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못해도 몇백만 달러 정도는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이 거품이 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있고 더욱더 상승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하이브 아메리카 CEO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 텍사스 소재의 주택을 1,8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팔아가지고 또 잠깐이나마 화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달러보다는 비트다 이거죠. 이어서 스위스의 도시 중에 루가노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피터 브렌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피터 브렌트가 최근에 비트코인 장투는 옳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자아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일까?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미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지난 11년 동안 4번의 80% 하락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80%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최고점을 경신하려면 400%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분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후에 나온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얼마 전에 고점 대비 50%가량 하락했었던 비트코인, 지금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 피터 브렌트의 마음을 돌릴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드비오 그룹의 CEO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비트코인이 3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5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 내용은 그게 답니다. 가격 예측이라고 볼 수 있겠고 부디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또 바라보는데, 최근 인투더블록 암호화폐 분석 업체죠. 이들에 의하면은 개인들의 시장 관심 상승 및 단기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자, 이거 딱 들어봤을 때는 약간 불안한데요. 보유 기간이 30일 미만인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의 주소, 즉 단기 보유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뭔 소리입니까?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개미들이 지금 찰싹찰싹 달라붙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물론 이 중에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를 위한, 단타를 위한 개미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세력들은 이 개미들에게 환희를 한번 맛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을 더더욱 빠져들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한번 털 것인가? 세력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하기 시작했었다라고 하죠. 지난 3일 동안 센티멘트에 의하면 13,400건 이상의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들이 이루어져 왔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력들도 여러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끼리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페어리드 스트레이터지의 설립자가 최근에 지속적인 비트코인 강세 전망을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일목 균형표 구름대의 저항이 돌파가 됐는데, 그럼에도 일단 3일봉 종가 같은 경우는 구름대 돌파를 리테스트, 즉 지지 확인을 하러 내려갈 수가 있겠는데,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지지 확인을 하러 내려가게 된다면 42,000달러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지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후에는 계속해서 강세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주요 저항 같은 경우는 5만 달러와 5만 1,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중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다임이라는 분석가,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가 보고 있는 지표인 거피라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며칠 동안의 조정 및 추가 축적을 거친 후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축적 기간 후에 상승할 것인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비트코인 조정받으면서 첫 번째 지지 구간에 들어섰다. 여기서부터 약간의 반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남겼었고,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 4만 달러대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다음으로 해서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는 내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구간 반복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다라는 식의 분석을 올렸습니다. 자, 해당 저항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지선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트레이더 XO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해당 저항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여기 34,000달러까지도 일단 열려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해줘야 될 부분들은 이것보다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면서 조정받더라도 이것보다 높은 곳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축적 기간을 거쳐서 뚫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과거가 반복되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위에서 버텨줄 수 있느냐? 그것이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앞날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장기적으로 마음 편안하게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톰이 최근에 강세를 내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애지간하게 엎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스퀘어 에닉스,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죠. 이번에 그들이 샌드박스와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발을 넓혀 나가고 있는 샌드박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추천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이어서 미국의 최대 극장 체인인 AMC가 도지코인 및 시바이노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한 주의 마무리 부디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내가 좀 도와주겠어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을 시켜주신다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네요. 최악인 스트레칭이라고 하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추천이 돼버렸는데 자, 아무튼 스트레칭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날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